자, 노동법 실무. 오늘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회사마다 거의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취업규칙이라는 건 이제 전 근로자에게 아니면 따로따로 이렇게 해도 뭐 관리직 따로, 뭐 생산직 따로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쨌든 회사가 종업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근로조건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의 어떤 인사 규정들, 복무 규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총칭하는 게 이제 취업규칙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회사가 이제 필요하면 바꿀 수 있죠. 변경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근로자들한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이게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한 글은 월간 노동법률 2015년 7월에 실린 7월호에 실린 그 법무법인 지평에 이광선 변호사께서 쓰신 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양반이 이제 이 글을 쓴 이유는 최근에 임금 피크제 문제가 이제 좀 이슈가 됐어요. 근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려면 만약에 정년 퇴직하기 전에 임금 몇 년 동안에 이제 임금을 좀 이렇게 깎으면서 내려가겠다, 이런 거면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정년까지 내 월급 다 받고 다녀도 되는데 임금을 깎는 거잖아요. 임금이 깎이면서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이익한 변경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자, 임금 피크제 도입이라고 하는 게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냐? 지금 이제 법적으로 정년이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합리적인 방안들은 노사간에 알아서 모색해봐, 이러고 이제 국회가 튀었단 말이에요. 사실 뭐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당연히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 피크제 도입되는 걸 예정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게 이제 불이익하냐 아니냐, 아니면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 피크제 도입하면 이제 비용면으로 봤을 때 손해를 안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게 불이익한 건지 아닌 건지 이제 헷갈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랄까, 족보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법에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판례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안 받았는데도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변경이다라고 하면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이런 임금 피크제 도입이 그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서 예외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취업규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무엇이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고, 예외는 어떤 게 있는지 판결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찾아보겠다. 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무엇이냐. 자, 사용자가 종전의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어떤 새로운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정에 관해서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득권, 그러니까 기존에 누리던 거를 침해하거나 아니면은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 규정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 이거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무에서 보면 이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하고 취업규칙을 새로 제정하는 거하고 이제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불이익 변경이 되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없던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손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혼자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하죠. 근데 이제 대법원 판결을 보면요, 94년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설립 초기에는 퇴직금 규정에서, 자, 근속기간 15년까지는 퇴직금을 적용할 때 누진제를 적용하고 지급률을 적용했단 말이에요. 몇 프로 누진해서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지막 달 뭐 평균 임금의 뭐 근속 연수 이렇게 곱하는데, 거기에 뭐 1.2를 주겠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15년을 넘는 근속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개정하면서 15년을 넘어가는 근속 기간에 대해서는 15년까지의 지급률보다
낮은 지급률을 이제 규정을 했다는 거죠. 이게 변경이냐 제정이냐 요거에 대해서 대법원은요 15년 넘는 근속기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지 않았냐, 그러니까 새로운 취업규칙을 제정한 거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데도 이게 내용적으로 적용받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은 경우도 이제 제정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 회사 내에 종업원들의 과반수, 그러니까 반수를 넘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없다, 그러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노조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자, 노동조합 과반수의 동의를 노동조합한테 다 이렇게 물어보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자, 단체협약이나 규약에서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해서 동의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노조위원장이, 그러니까 과반수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동의를 받아내도 그걸 똑같이 볼 수 있겠다. 근데 뭐 규약에 위원장은 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선 대표할 수 없다, 뭐 이런 게 있지 않는 한은, 그 다음에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을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서명받고 이래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 방식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업장이 크거나 이러면 일일이 이렇게 다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기구별, 뭐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가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동의받은 것 자체가 이제 무효가 되겠죠. 뭐 설명은 할 수 있어요. 설명하고 자리를 비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논의를 해서 뭐 찬반 의견을 모아서 이제 적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것도 이제 허용이 된다. 그 다음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하면 이건 무효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그 다음에 불이익 변경을 할 때 옛날 거, 이미 지난 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판례에서는 소급적 동의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복수노조 사업장이 있는데 여기에 과반수 노조가 없어요. 둘 다 과반수가 안 돼요. 노조 두 개가 다. 그러니까 이 두 노조가 같이 연합해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동의를 해줬다. 그러면은 두 노조가 다 이제 합치면 과반수가 넘으니까 인정받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 연합체는 불이익 변경의 동의권 행사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법제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법제처는 법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 과반수 아닌 노조가 서로 모아가지고 짜웅짜웅 해서 하는 형태로는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떤 게 불이익이냐, 이제 요런 걸 좀 봐야 되겠잖아요. 이건 좀 몇 가지 좀 내용들이 좀 있어요. 자, 취업규칙이 변경됐는데 어떤 규정은 유리하고 어떤 규정은 불리하다, 그러면은 종합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대가관계나 연계성을 고려해서 전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규정이 어떤 근로자한테는 유리하고요, 어떤 근로자한테는 불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 상호간의 이익이 충돌하잖아요. 충돌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로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고 또 거기다 싸움까지 나요. 이러면은 불이익한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과반수가 넘는 동의를 받아서 바꿀 수 있겠다. 자, 법원에서 불이익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뭐 이런 겁니다. 해고나 징계 사유를 확대하면서 포괄적인 해고 징계 사유를 추가했을 때, 뭐 이건 당연히 불이익하겠죠.
해고나 징계 사유를 확대했다. 그 다음에 4급 이하 직원 정년은 연장됐는데 3급 이상 직원 정년은 단축한 경우. 그러니까 어느 쪽은 유리한데 어느 쪽은 불리해졌다. 근데 이거 보면 4급에서 3급 올라가면 나이를 그만큼 먹겠죠. 결국에는 정년이 단축된 거죠. 그래서 불이익하기도 하고, 누구는 유리하고 누구는 불리하니까 불리한 걸로 보기도 했고 이제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인사기준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꾼 다음에 그 평가 등급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거는 상대평가가 되면 예전에 받던 평가에서 누군가는 더 낮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낮은 평가가 임금하고도 연결이 된다. 이건 불이익한 거다라고 본 거죠. 누구한텐 유리하고 누구한텐 불리할 수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모든 명퇴자들에게 지급하던 특별 위로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 이건 왜 문제가 되냐면 특별 위로금은 법적으로 줘도 안 줘도 되는 거를 지금 회사에서 주고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줘도 되는 걸 주던 걸 안 주려고 할 때 이게 불이익한 거냐? 법원 판단은 기존에 받았던 거기 때문에 불리한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본 경우는 어떤 게 있느냐? 자, 기존 취업 규칙에서 인사고과 결과를 인사관리, 여러가지 인사 제도나 관리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규정을 했는데, 보직해임 규정을 하나 신설했다. 근데 그 기준이 이제 인사고과 결과를 가지고 보직해임을 하겠다라고 신설을 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인사고과 결과를 인사관리에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존 보직해임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성문화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본 거죠. 그 전에도 인사 결과가 안 좋으면 보직해임 했던 건데 그걸 그냥 취업규칙에 그냥 넣은 거 아니냐, 기존에 하던 걸. 자, 그 다음에 명퇴수당의 지급률을 낮췄어요. 낮춰서 그 자체는 불리해졌는데 다른 내용들을 보니까 기초임금이 인상이 돼가지고 명퇴수당이 지급률은 낮아졌어도 실제 금액은 더 높더라. 이거는 실질적인 불이익은 아니지 않느냐. 자, 그 다음에 고정적인 연장 근로수당을 실제 연장 근로수당 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아마 그러니까 고정 연장 근로수당 보다 회사에서 나가는 전체적인 비용이 아마 더 커졌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는 불이익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면서 동시에 퇴직금 규정을 개정해서 이렇게 새로 신설되는 수당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에 넣지 않겠다라고 한 경우에는 기존보다 더 좋아진 거잖아요. 퇴직금은 똑같고 새로운 수당은 늘어났고 손해가 아니라고 이제 본 거죠. 대충 그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불이익한 변경이긴 한데 이걸 변경하는 이유가 충분히 타당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밖에 없어. 이제 이런 경우가 된다고 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판례는 법에 없는 내용이에요. 족보에도 없는 거를 대법원이 인정을 한 경우죠. 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에 집단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한 거죠. 자, 그러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건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어떤 변경 필요성이 어느 정도냐, 이걸 좀 두 개를 비교해보고,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어떤 상당성,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유가 있는 거냐,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다른 조치들, 이런 것들 해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상황, 노조와의 교섭 경위, 노조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사항에 대한 국내외의 여러가지 일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거다. 그 다음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도 면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그 동의를 안 받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면해진다는 거고요.
자, 근데 비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례에서 이렇게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근거로 하는 거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판례에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한 경우가 거의 없더라. 많지 않다. 그래서 인정한 경우 보면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지급률을 줄였는데 기관 두 개가 통합되면서 양 기관이 그 퇴직금 지급률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정했어야 돼. 그러니까 통일적인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았다. 그래서 조정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인정한 경우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년이 다 된 사람들한테 이제 후산 배치를 시켰어요. 이거는 불리한데 후산 배치 시키면서 뭐 급여를 깎은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노조가 나중에 그거를 인정을 했어요. 추인을 해줬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거는 합리성이 있다라고 이제 본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운행 시간을 이제 연장을 했어요. 이거는 불이익한 변경이죠. 그래서 기관사들의 필요를 증가시키는 불이익한 변경이지만 그거에 따라서 임금을 더 올려줬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근로조건들을 개선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불이익이 상당 정도 완화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인정해준 경우가 있었고요. 근데 이때와 더불어서 뭐 2001년, 2006년, 2009년 요때 이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대한 그 인정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 대법원에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는 거는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 점차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제동을 많이 걸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임금 피크제도 그렇고 이제 뭐 인사제도가 바뀌었거나 할 때 취업 규칙을 바꿔야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회사에서는 그 취업 규칙을 변경할 때 불리한 내용하고 유리한 내용이 같이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는 유리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불리하다 이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라. 그래야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반대로 근로자들도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근로자가 취업 규칙에 대한 동의를 안 받고 넘어간다. 그러면은 한번 얘기를 하세요. 왜 동의를 안 받냐?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렇게 보면 이제 법에 의해서 정년이 연장된다고 해서 곧바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이거는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 강행하다 보면 뒤통수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강행하려고 하기보다는 노사 간에 합의를 먼저 우선하고 그래라. 그런 내용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취업규칙 그 변경과 관련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